안녕하십니까, 주식공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싫고 어려운 손절에 관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고점 매매를 하거나 지지선을 이탈하거나 추세가 깨지거나 시장이 좋지 않아서 손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것을 손절매라고 합니다. 누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수분들은 손절을 잘 합니다. 자주 하면 안 되지만 해야 할 때를 알고 있습니다. 반면 초보라는 경험이 부족한 분들에겐 처음부터 매수 타점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손절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상패도 당하게 되고 주식 인생 시작과 동시에 끝까지 마이너스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차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추세와 지지 저항점은 알고 계신 분들에게 효과적인 손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간간히 초보자분들에게도 영상 안에 팁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다른 영상도 제 나름대로 노하우와 경험을 듬뿍 담았으니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손절을 안 하고 싶지만 100% 다 맞추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손절은 필요합니다. 종목이 좋지 못하여 손절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기회비용을 위해서 해야 할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악재가 생겨서 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손절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추매를 하여 빠져나올 것인가, 아니면 바로 손절할 것인가, 기다려서 탈출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언제는 추매를 하면서 빠져나올 때가 있고, 또 언제는 우리가 바로 손절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상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요.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우리 이제 고점 신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윗꼬리 고점에서, 또는 이렇게 쌍고점 부근,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단타를 하다가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손절을 하게 되는데요. 단타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거래량이 터진 이런 자리, 우리가 이제 단타를 하다가 이제 실수로 이제 물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자리를 봤을 때 우리가 종가를 봤는데 이런 자리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또는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손절을 해야겠죠. 우선 이제 종목 선정에 이런 자리 포지션이나 이런 자리가 먼저 이렇게 역배열되는 것들, 이런 것들 잘못 들어가서 뭐 스윙으로 전환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 단타하다 물려와서 이렇게 스윙 전환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랐지만 기간이 많이 걸렸고, 또 이렇게 골프하는 구간도 나면서 손실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뭐 존버를 해서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추매를 해서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할 건지. 먼저 단타 진입이라면 우선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였을 때는 손절하는 게 맞겠죠. 뭐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올랐지만 보시면 기간도 오래 걸렸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손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을 이제 권유드리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높게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구간, 이런 부채꼴로 벌어져 있는 구간은 우리가 이제 가급적이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가끔씩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서 이렇게 내동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리는 반드시 손절을 하고 다시 타점을 보시는 게 낫고, 처음부터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안 들어가시는 게 우리 이렇게 건강에 이제 이로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거래량을 실으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음봉 떨어지면서 또 이렇게 개파락도 하는 이런 자리, 단기간에 손절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추세를 이탈했는데 보유하고 있을 때 이제 무시를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낙주, 낙폭과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투매가 나오는 구간인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싸다 싶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반드시 손절을 하셔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잔잔해지고 나서 이렇게 올랐을 때 다시 이렇게 매매를 하더라도 지금은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좋고, 자, 지나고 나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서 고점에서 더더욱 이런 것들은 손절을 빠르게 하시는 게 돈 버는 길이에요. 이런 데 다 와서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런 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탈을 할 때 이미 이제 우리는 여기서 손절을 마음에 먹고
이제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도 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처럼 이렇게 쌍고점도 나오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도 헤드앤숄더 이런 모양이 나오고 나서 추세를 이탈하고 깨지는 게 얼마든지 우리가 이 종목은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모르면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런 걸 대비해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부채꼴로 많이 벌어져 있고 바닥에서 많이 오른 것들은 하지 마셔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러다 점점 이렇게 로켓 형태 차트로 점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모습. 자, 이러고 나서 어느 정도 파동을 그려주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꺾이는 자리, 이런 자리 지나고 나서 이제 고점인지 알지만 우리가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자리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 물론 이제 이 아래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 또 다시 재매수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추세를 이탈하면 우리가 이제 빠르게 손절했다가 다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탈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빠져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랐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 이제 보통 이렇게 빠지면은 손실도 키울 수 있고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우리는 항상 살 때는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돌릴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노려보시는 거고, 가급적이면 높은 자리에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손절을 확률을 줄이는 그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거 꼭대기에 있는 거 이런 종목들 매매를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힙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페이크 같은 거 이렇게 나왔을 때도 우리가 아차 싶으면은 이렇게 이런 것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만약에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박스 상단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박스 상단에서 우리가 물렸다, 이렇게 단기적인 박스 상단일 수 있는데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 작게 이렇게 쌍고점 이렇게 모양이 나왔잖아요. 이런 자리. 그랬을 때 우리가 다음 이렇게 박스를 그려봤는데도 이렇게 하단 이 채널 같은 거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도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 손실이 뭐 10% 이상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반등하면 좋은데 반등을 못하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추세 또는 오일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빠르게 캐치해서 이제 손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손절도 돈 버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체크하셔서 가급적이면 손실을 많이 보지 마시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고, 우리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고점 매매 안 하는 게 좋은데 이런 고점들 우리가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고점에서 이런 트랩이 나오고 나서 이탈하면 이렇게 쭉쭉쭉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체크해 보면 이미 늦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가급적이 높은 자리에서 추세가 깨지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다들 그래요. 이게 지지선 깨지면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위심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점 패턴에 대해서는 다른데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점에서 이렇게 윗골이라든지 이런 고점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데서는 단타를 주로 하시잖아요. 스윙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진 않잖아요. 스윙은 보통 낮은 자리에서 사놓고 이제 뭐 조금씩 1주일, 2주일, 3주일 뭐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매매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파동했을 때 이런 데서 사서 이런 데서 파는 게 스윙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사는 거는 보통 더 갈 줄 알고 이렇게 단타 관점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지, 이제 스윙 자체가 벌써 타점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단타만 우리가 어쩌다가 잘못하다가 내동 매매를 해서 물렸을 때 단타는 가급적이면 이제 손절을 원칙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뭐 전체적인 차트는 제가 이제 분석해 드린 건 아니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추세를 만약에 우리가 뭐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이런 추세를 돌파했을 때 상승 뒤에 여기서 물렸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보고서 우리가 분할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단타하다는 가까운 분봉에서 보고 지지선을 체크하시는 게 좋고,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스윙 관점에서 매매를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이탈하면 바로 손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매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 이렇게 거래량 실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 있잖아요. 아까처럼 악재가 나오거나 이제 보통 이런 자리, 또는 이제 바닥에서도 이런 자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거래량이 막 실리는데 주가가 악재가 나와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재무가 안 좋거나 아니면 크게 이렇게 작전을 하고 나서 막바지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앞전에 상패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올려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상패 당하기 전에 가급적 이렇게 막 거리랑 싣고 막 빠지는 막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추매 방식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절대 안 되고, 웬만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조금 아깝더라도 손실이 좀 나더라도, 좀 많이 났더라도 그거는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상패 당하면 그 매수된 거 금액을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고 재무도 안 좋고 악재가 있고,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뭐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자리를 잡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매매하지 마시고, 그런 게 나온다면 그냥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그냥 손절하시는 게 제 의견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세가 있다가 이제 막 오르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올라가는 척 했다가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선에서는, 해외 선물에서 막 트랩, 이렇게 페이크, 뭐 이렇게 힙소, 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자, 이런 것들, 이런 거 나왔을 때는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다시 올라가더라도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지하고 있다가 이런 자리 이탈했을 때 손절. 추매 방식, 그러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그 차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손실도 커질 수 있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손실이 나더라도 조금 손절을 하셔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승 추세에 이렇게 살아있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세를 긋고서 이런 데서 물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보면은 뭐 절반 이상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상승 추세에서 돌파하는 경우도 나오는데요.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추매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렸다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빠지는 거 보고서 이게 절반 이상 내려왔다, 또는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 우리가 추매를 했다면 중간 정도나 또는 평단을 낮추면 수익도 낼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추매 방식으로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배열된 종목, 그래서 초보자 분들에게는 정배열 종목을 찾아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요. 정배열이 좋은 것은 한번 내려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조금 좀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급이 살아있으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정배열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이탈하면 이제 손절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진 데는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평선이 조금이라도, 단기 이평선이라도 모여 있는 구간에서만 찾아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요. 쉽게 남들이 종목 추천한다고 해서 그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이 종목을 추천이 나왔으면 이 종목이 왜 좋은지, 뭐 왜 나쁜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 어떤 뭐 차트 모양이 어떤지, 이런 추세,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디 타점에서 진입을 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고 계획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점점 내 계좌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무조건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고,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 이렇게 가는 경우. 또 하나는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있으면요, 주가가 이탈을 했을 때 다시 이렇게 한 번씩 붙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때 조금 좀 그 고수분들, 좀 이미 손절을 놓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추세가 살아 있으면, 자,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그럼 살짝 여기서 이제 이탈을 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물론 여기서 이미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이러고 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이런 것들을 뭐 지지받는 흐름이 있다면 한 번씩 이런 추세에 이렇게 한번 저항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요거는 일봉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분봉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분봉에서도 찾아보고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차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조금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빠르게 손절하는 게 좋고,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난 조금 할 줄 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앞전에 있는 그 매물대나 이런 차트의 모양, 이런 것들을 역사를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를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으면 다시 기다렸다가 이 추세가 이게 붙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수익도 내고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정배열에서만, 이런 힘이 있는 종목에서만 일어나고, 물론 여기서도 놓치면은 이때는 조금 심각해져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하고 패턴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게 매집되는 게 안 나가고 이렇게 살짝 눌림을 주고서 한번 이렇게 더 올라갔는데요.
자, 이런 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올랐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종목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시고, 요 같은 경우는 살아있기 때문에 매매를 이렇게 해보고 다시 이렇게 추세를 밟는, 다시 이렇게 새로운 추세 만든 이렇게 이평선 모으고 이런 자리에서 다시 공략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내가 산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고, 또 뭐 이런 낮은 자리라고 해서 이게 저점이구나 생각하지 말고, 만약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우리가 항상 그 저점 공략하는 방법, 쌍바닥이라든지 뭐 헤드앤숄더, 역 헤드앤숄더 뭐 이런 것들, 뭐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고 낮은 자리에서 들어가면 오히려 좀 낫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리는 것보다 여기서 물리는 게 낫잖아요. 물론 이제 이 종목은 항상 설명 드릴 때는 뭐 악재라든지 뭐 정말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것들, 생각지 못한 돌발 악재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셔서 가급적이면 괜찮은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자리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손절은 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괜찮은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매수를 하였는데 그 종목이 악재가 생기거나 뭐 재무가 점점 뭐 좋아질 게 안 보여요. 막 3년 4년 계속 적자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점 신저가를 깨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들은 물타기 하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물타기보다는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고 다른 종목에서 기회비용을 살리시는 게 낫고, 그 돈이라도 지키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점에서 이런 데서 물리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트랩이라든지 이런 페이크 같은 거 밟았을 때 참 내가 실수했구나, 그 빠르게 인정해서 이제 그렇게 빠져나오는 거,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주가가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추세 보고서 이탈하면 빠르게 나오셔야지, 안 그러면은 지나고 보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실도 커지고 기간도 이렇게 오랫동안 손실 상태에서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어쩔 때는 손절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추매해서 빠져나올 때도 있고. 자, 추매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금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갖고 계셔야겠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뭐 예수금도 뭐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10주를 샀는데 여기서 한 주를 추매한다,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금은 뭐 하락장에서는 50% 이상 갖고 있고, 뭐 상승장이라 해도 그러니까 예수금은 조금씩은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라는 이유가, 그러니까 고수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몸소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때는 이미 자금이 많이 소진되고 우리가 이제 많이 물려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제 가급적이면 뭐 그런 것들,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 보면 전저점을 깨면 손절이 됐는데 여기서 손절하면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손절하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경우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딱 우리가 이제 그 이런 그 채널 같은 거 이렇게 이런 박스 같은 거 그려보고서 만약에 전저점을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이게 갔다가 또 한번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쳤다가 또 이렇게 눌렸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는 한 번 더 여기다 의심해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안 가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럼 다음에 이런 자리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여기서 이탈해도 손절을 할지, 여기까지 기다릴지, 반등 나왔을 때 여기서 빠져나올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차트를 보실 때는 이 차트를 크게도 볼 줄 알고, 뭐 우리가 뭐 단기 관점에서 보면은 요 단기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여기서 나눠서 보면서 여기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 흐름이 깨지면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산 자리가 손절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근데 우리가 뭐 직장인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못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이랬을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 예수금이 넉넉하고 이 종목을 비중이 조금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시장이 또 이런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추매도 해봐, 이런 자리에서 추매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한 번에 이렇게 바로 올라오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더라도 시간 투자해갖고, 우리가 여기서는 만약에 100만 원을 매수했다 했을 때 요만큼 하면 5% 먹을 거를, 예를 들어서 5만 원 먹을 거를 여기서 추매를 조금 더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사서 이만큼 올라오면은 5만 원 먹을 거를 한 뭐 50만 원 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 기간을 투자해서 수익 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손절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렇게 높은 자리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거는 재무제표라든지 뭐 정말 상패 우려가 있는 종목들은 무조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식을 이제 한 번도 그 상패를 당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지켜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랑 아닌 자랑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패 안 당하는 방법은 정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씩 상패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재무 안 좋고 막 막바지에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을 잘 좋아하진 않아요. 그 가급적이면 막 신저가 찍으면서 거래량 터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거래량 막 터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주가가 놀면 좋은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 막판에 이제 털고 나갈 때 세력들이 거래량이 터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정확하게 100%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손절을 하시고 우리가 싸워서 조금 좀 유리한 우리가 자신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이런 자리였는데 갑자기 뭐 상패당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물론 삼성전자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런 데 보면 뭐 신이 막 써 있고 어떤 거 뭐 A군 막 B군 막 다 써 있잖아요. 막 증거 써 있고 그거는 이제 이 증권사에서 보증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등급을 매겨주는 거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 자기가 모르겠다. 뭐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관리 종목, 뭐 환기 종목, 막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보지도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살펴보시고 앞전에 그 상패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서 뭐 다가오는 3월달 그런 것 좀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를 한번 체크해드리면은 그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게 뭐 240선도 이렇게 하나 지나가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전에 이 고점을 못 넘고 있어요. 여기 못 넘고 있는데 오늘 살짝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 뭐 맞고 이렇게 가는 척하다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트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는데요. 항상 주가가 올라가면 조정을 거쳐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흐름이 참 좋은데요. 일단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면 이 저점이 만약에 낮아지면 여기도 낮아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맞고 떨어지면 여기 중간이라도 또는 이 자리까지라도 이탈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여기 가서 이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면 늦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런 자리에 오면 일단 여기서 돌파를 하더라도 일단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가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근처 왔을 때 딱 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닿았을 때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한 번 닿고 또 왔다가 또 재돌파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비중을 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거 한 번, 이런 식으로 두 번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넘으면 좋은데 못 넘으면 여기서 또 비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 지지선 이탈하면 손절할까요? 또는 뭐 다 팔까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항상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로 흐름이 바뀌었다 하면 일단 최소한 앞전에 있는 전고점이라도 이걸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점점 낮아지고 여기는 못 넘고 있어요. 그나마 조금 나은 건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는데 살짝 뚫으려고 이제 시도는 했다는 거.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한다. 쉽게 이제 아까 전에 그 개인 개별 종목에서도 보면은 휩소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쭉 나다 쭉 떨어지면 오히려 이렇게 골파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거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뭐 차트들만 간다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차트를 보고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예측을 해보고 그렇게 가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빠르게 나오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 왔으니까 비중을 줄였다가 만약에 더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깡통 차는 것보다 낫잖아요. 올라가면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이렇게 자리 잡으면 이때 매매를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고점이기 때문에 아까워도 아까워하지 마셔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려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하다가 이런 자리에서 물려서 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50%다 했어요. 참 손절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다들 그렇죠. 손절 시기는 놓쳤다 이러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또 지하실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생각했어. 만약에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가 이 자리 뭐 마이너스 70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여기 예수금이 없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도 욕심을 내려놓고 일부라도 매도하여서 다시 이런 자리가 온다면 다시 재매수하면 되고 더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분명히 여기서 1,000만 원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5천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됐어요. 나는 올라갈 때 이만큼 갖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줄이라는 얘기가 그러면은 500 갖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여기서 추매를 할 수 있잖아요. 더 싸게. 그러니까 주식은 모르는 거 양방향으로 항상 열어놓고 가야지 무조건 오른다라는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 내려오니까 이제 와서 손절할 거 이렇게 물어본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덮이는 흐름, 자, 이 바닥에서 이렇게 열리는 흐름이면 좋은데 이렇게 열려야 돼요. 이렇게 열려야 돼요. 자,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긴 해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렇게 열릴지, 그렇죠? 이렇게 열릴지는 우리는 아직은 알 수 없다. 근데 반드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보다는 지금 자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여기서부터는. 근데 여기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신호가 나오고 예전에 앞전에 동영상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분석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차트에서도 요런 그림이 나오면 위험하다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바닥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그 대신에 이탈하면 전저점 스캘핑이나 이런 거 보셨잖아요. 전저점을 이탈하면 기다렸다 다시 올라오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금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관리가 돼서 평단 관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왔다가 주가가 왔다가 이만큼 올라도 개별 종목들은 아마 막 50%막 튈 텐데 이미 우리는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본전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추매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런 데서 일부 줄였다가 그러니까 이탈하면 반 줄이는데 여기서 이탈하면 반 줄여서 뭐 50%인데 예를 들어 반을 줄여갖고 손절해갖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반등했을 때 손절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지수지만 일봉으로 우리가 이제 종목으로 상담을 해준다면 그 뭐 이렇게 분석을 해준다면 하락장에서 이렇게 닿았을 때 우리가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탈했을 때 손절하는 거는 언제냐면 차트가 추세에서 깨지거나 이제 수익 실현하거나 또는 갑자기 우리가 못 봤는데 거래량 터져서 악재가 터져서 빠지는 경우 이럴 때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래도 지수라고 한 번씩 간간히 이렇게 빠져나올 구간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추매를 해갖고 우리가 이제 요런 자리가 오면 애초부터 여기서부터 줄였어야 돼. 여기까지 올라와서 좋은 결과를 났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지만 요 구간이 여기서부터 이미 줄였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매수한 사람이 빠졌다가 다시 우리가 여기서 1대1 또는 1은 좀 낮은 거고 한 2 정도 했을 때 우리가 절반에 이 정도라면 벌써 여기서부터 비중을 줄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눌림을 줄 때 그때 재공략을 하는 거고 지금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냥 뭐 제가 이 영상은 뭐 손절 영상만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그 지수 분석을 해드리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몰려있는 분들이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 그냥 제 기준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보시고 꼭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잘 보셨으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